자,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야. 자, 원래는 아주 먼 옛날에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는데 어떤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어. 근데 고을에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여자를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한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없잖아. 근데 뭐 임금님이라든지 사또라든지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서 이미 결혼한 여자를 탐내는 그런 못돼 처먹은 관리들이 옛날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열나 많았어. 열나 많아가지고 아주 먼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연려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연려들의 이야기, 뭐 우렁각시 이야기라든지 나중에 이제 연려 이야기는 학년 더 올라가면 나오게 돼요. 근데 연려가 어떤 건지 알겠지. 한 번 결혼을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걸 연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잖아. 끝까지 지루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런 것처럼 남편을 섬기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여자. 근데 이제 만약에 옛날에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되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남편을 따라 죽은 여자를 연려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큰 상을 주고 이 집은 연려비를 세워주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유교적인 과거 봉건적 인습인데 일부러 연려를 만들려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며느리를 죽이는 거야. 며느리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연려비를 하사받는다든지, 그럼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문을 위해서 너 따위는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살을 막 조명하기도 하고, 안 좋은 폐단이 되게 많았는데 옛날부터 연려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부터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들을, 지방 관리들을 나라에서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죠? 몰래 암행어사를 보내게 됩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지방마다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글로 썼을까요? 아니면 이야기 말을 통해서 전달했을까요? 말을. 그래서 할머니들이 옛날에 햇님이와 달님이가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걸 전부 다 설화라고 해. 자, 설화는 뭐다? 옛날의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요. 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자, 그게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구전됩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자라요. 그럼 그 어머니는 자라서 자신의 아이에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계속 구전되다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는 요 이야기가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 살짝씩 바꿀 수 있어요. 구전되는 과정에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가 살짝씩 수정될 수 있어요. 그걸 이본이라고 합니다. 이본. 다른 이야기 버전이 있다 이런 뜻이야. 춘향전의 줄거리 뼈대는 똑같아요. 볼펜 드세요. 볼펜 필기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뼈대는 똑같지만 이 이야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몽룡의 캐릭터가 지방마다 조금 다른 거야. 선생님은 요즘 송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송강 스타일의 이몽룡이 있는가 하면 김수현 스타일의 이몽룡이 있지 않겠니? 김수현 요즘 왜 안 나올까? 아니면 장기야? 장기야랜다. 장기야 가수지. 장기용이죠? 장기용. 그리고 뭐 또 누구 있니?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건 누구니? 얼굴은 잘생겼지만 연기는 좀 못하는 차은우? 약간 느낌 다 다르죠? 남자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몽룡의 느낌이 다르잖아. 춘향이도 마찬가지야. 춘향이 버전도 그 배역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차고 뭔가 강단 있는 말갈량이 같은 춘향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느 양반집 여염집 아가씨보다도 아주 조숙하고 아주 조신하고 굉장히 아리따운 옛날 전통적인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자. 내가 원하는 캐릭터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의 버전으로 살짝씩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 사람이 모든 신분적 제약을 초월해서 결혼에 꼴이 난다면 안 바뀌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는 바뀌지 않지만 살짝씩 다른 식의 버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화 막 엄청 제작되고 그랬었어. 당대에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새롭게 떠오른 신인 여자 배우, 남자 배우가 있다면 춘향전에 캐스팅되어서 바로 영화 찍는 게 어떤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이제 제작 안 해. 마지막 춘향이는 김희성과 조승우라고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먼 옛날 90년대
아주 히트쳤던 영화배우 남녀 있거든요. 그들을 마지막으로 춘향전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고 대신 다른 버전이 있었어. 다른 버전. 요즘 현대물로 이름이 춘향이고 몽룡인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라마가 크게 히트친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 것 같아? 기생의 딸인 춘향이하고요. 그리고 사또 아들인 이몽룡하고 둘이 이렇게 맺어질 확률이 당시 옛날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시대에 두 사람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생은 천민이거든. 천민 출신 아무리 아름답고 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춘향이 엄마가 월매인데 엄마가 기생이었어. 그리고 춘향이를 그 누구 어느 양반 때 어르신과 해가지고 낳겠죠. 근데 춘향이는 기생 딸이니까 기생 신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딸만큼은 기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얼매가 엄청 애지중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춘향이를 키워낸 겁니다.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데 이몽룡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아리따운 여자가 저기서 그네를 막 타고 있는 거야.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서 춘향이 하면 미모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원래 몽룡은 글 공부만 하고 바깥 출입을 잘 많이 안 했던 그런 선비였기 때문에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 다음부터 둘이 어떻게 됐겠어? 몽룡이 엄청 구애를 하고 춘향은 처음엔 거절해요. 아니되옵니다 이러시면 막 이러다가 하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니까 결국은 춘향이도 도련님이 좋아졌대요. 근데 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몽룡이 아버지가 한양으로 승진해서 가게 된 거야. 전라도에서 중앙 관료로 가게 되었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춘향이는 엉엉 울었겠죠. 도련님 가면 이제 오시려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몽룡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뒤에 변학도라는 사또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춘향이 엄청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기생들을 쫙 불러다가 놓고 너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나의 수청을 오늘부터 들거라. 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이미 결혼한 몸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된다고 무엄한 거 전혀는 감옥에 가더라. 막 이렇게 된 거야.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춘향이는 절대 아니 된다 얘기를 하고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춘향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딸 죽었구나, 신세 망쳤구나. 그래서 몽룡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이몽룡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 되어가지고 전라도 남원으로 오게 된 거야. 거짓골을 하고 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니까. 암행어사의 특징이 뭐예요? 신분을 숨겨라 이거잖아. 그래서 몰래 잠입을 해요. 그래서 니네가 교재에서 푼 내용은 때마침 그때가 변사또의 생일잔치 날이었어. 근데 변사또는 진짜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그 걷어들인 세금을 나란 일에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하지? 오로지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막 쓰는 거야. 이것저것 엄청 떡벌어지게 차려놓고 그냥 생일잔치를 하려는 그 순간 몽룡이 딱 온 거야. 속이 뒤집히겠죠. 화딱지가 나겠죠. 그래서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고 몽룡이 시를 한 편 짓게 돼요. 몽룡이 지은 한시.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곡소리가 높아가는구나. 이런 시를 한 편 딱 지어서 남기게 돼요. 근데 몽룡이 지은 한시를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어요. 변사또는 좀 약간 어리버리한 캐릭터로 나와요. 변사또 말고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운봉. 자, 운봉이라는 사람이 몽룡이 들어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게 해줍시다 라고 몽룡을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몽룡의 한시에서 뭔가 조짐이 안 좋다, 기운을 느끼고 이제 뭔가 여기저기를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봉은 이 몽룡의 한시를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채게 되는 그런 인물이 돼요. 운봉영장은 되게 이렇게 중심 인물은 아닌데 특정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몽룡이 암시하게 되는 것은 응징이 따를 것이다. 뭔가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한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춘향전이라는 작품으로 기록이 됩니다. 구전되다가 여기는 공연을 하게 돼요. 판소리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모여들어.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만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을 이제 막 하게 된다. 이 공연을 주로 주도했던,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 민중들이 공연을 딱 이렇게 하는 광대들의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겠죠. 돈 내고 앉을 수 있는 건 1열 앞에 관람석이 있을 거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서 공연을 막 하게 돼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많은 계층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도 이 공연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 왜요?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본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누가 봐도 변사또 응징하는 이야기거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겉으로는 남녀 간의 애정 이야기잖아요. 애정 소설이잖아요. 사랑 이야기. 누가 봐도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니겠어? 그리고 누가 봐도 못해 처먹은 이 변사또 이 새끼를 응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 것처럼 공연을 즐기게 되면서 민중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을 양반들도 보고 즐기게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공연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 가장 대표적인 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 속에 비속어를 많이 쓰는 건 평민들의 언어예요. 비속어. 자, 그런데 양반들은 평민들과 다르게 좀 약간 우아하고 품격 있는 학식 있는 말투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몽룡이 한자를 가지고 시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 88줄이 나와 있는 그 한시. 몽룡이 지은 한시. 한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쓰기에는 조금 수준이 있는 글자. 판소리 공연 과정에서 양반들이 이 공연을 보고 즐기니까 관객을 겨냥해서 뭔가 양반들이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말투도 여기에 집어넣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객층이 확대됨으로써 이중 언어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평민들이 쓰는 언어와 양반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서 쓰게 되는 그런 문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중 언어라고 해요. 욕도 섞이고요. 되게 유식한 말에 한자어, 고사 이런 것들도 쓰이게 되고. 자, 그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춘향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록문학으로 남겨지면서 춘향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옛날과 현대를 나누게 돼요. 옛날과 현대를 나누면서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버전의 소설이 나왔다 이런 뜻이야. 제목은 옥중화예요. 옥중화. 옥에 핀, 꽃이라는 뜻이야. 화는 춘향을 말하는 것이고 옥은 춘향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옥중에 핀 아름다운 꽃, 춘향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했어. 왜냐하면 끝까지 연료로서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춘향에게는 시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을 모두 다 겪어낸 춘향이는 나중에 몽룡에 와서 어떻게 된다? 몽룡과 사랑에 성공하게 된다. 사랑에 성공한 춘향은 이제 어떻게 돼? 몽룡의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 인정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천한 기생에 따른 춘향이가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는 거야. 신데렐라 이야기인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평민 여자가 되게 돈 많은 사장님? 아니 사장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뭐 회장님. 와. 그 심청이도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 죽잖아요. 인당수에 빠져 죽은 심청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죠? 심청자 읽어봤죠?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용궁 갔나? 용궁 갔어요. 용궁. 용궁에 가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고 어머니도 만나고 심청의 이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용궁에서 이제 얘를 커다란 연꽃에 태워가지고 다시 바다 위로 올려요. 바다 위로 올려주니까 그 커다란 연꽃이 이상하다.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생각하고 임금님께 이걸 진상으로 올리는 거야. 그 연꽃에서 짜잔 하고 나온 심청이를 보고 임금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왕비가 됐어. 신분 상승한 거야. 근데 이제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심청이 어떻게 했냐? 맹인잔치를 벌여. 왜? 아버지 다시 만나야 되니까. 아니 심청전 우리 읽었을 텐데. 안 읽었나? 안 읽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책 안 읽은 지 좀 너무 오래됐군요. 하늘색 책까지 다 했나? 6번까지? 5번까지만 했나? 6번 책 안 읽었나? 고전을 안 했구나. 고전 문학 읽기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책 읽은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책 읽기 다시 또 시작해야겠구만. 방학 이용해서 한 번씩 할게요. 자,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하세요. 중간에 판소리의 과정을 거쳤다 해서 이거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소리를 거치는 판소리계 고전소설은 춘향전 말고도 심청전 있어요. 심청전, 흥부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배비장전, 장기전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3개 정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3작품이 중요하다. 중간에 판소리 공연의 과정을 거치는 고전소설 작품. 뭐라고 한다고? 판소리계 소설. 자, 그러면 주제를 보시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몽룡과 춘향이가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꼴이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겠죠. 보통 애정소설, 남녀간의 염정소설, 애정소설은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진실된 건지를 보여주려면 이들의 사랑을 꼭 방해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 변사또도 방해꾼의 한 명이고 두 사람의 신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들 사랑의 실현이 되고요.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전쟁이 났어. 여자가 죽은 거야. 여자가 죽었는데 저승으로 못 가. 귀신이 돼서 다시 돌아와. 서방님 하고 오니까 귀신인 줄 알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며칠을 보내요. 근데 이들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면서도 부인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며칠을 보낸다. 근데 귀신이 이승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되나? 지방령? 지방령. 요즘 뭐 이렇게 훌륭 다른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빙이 되는 것도 있고 악기가 되잖아요. 악기. 얼마 전에 악기 했었구나. 악기가 되면 저승으로 가야 할 홀령이 이승에 머물게 되면 이승을 혼란에 빠뜨리게 돼. 그래서 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시커멓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잡아먹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승에 오래 머물면 큰일 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인간의 힘으로 허물면 안 된다. 그래서 며칠을 보내고 결국은 저승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신분 차이가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나왔지만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잖아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꼴이 냈다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둘이 사랑에 빠진 거거든. 옛날에는 자유 연애 허락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여자들. 이번에 혼담이 들어왔다. 시집 가거라.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는 경우 너무 많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박시정 기억나지? 그 고무신. 네? 고무신. 고무신은 현대소설. 이건 고전소설. 고무신은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것도 현대소설이야. 엿장수 아저씨가 슬프게 울면서 끝나는 그 이야기. 그 집안끼리의 그런 어떤 혼담이 나의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인데 부모님 의지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자유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사람들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억눌려 지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상상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진짜 주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변사또 같은 탐관오리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니? 그쵸? 그러니까 이런 탐관오리를 응징하게 통쾌하게 응징해주세요 하는 민중의 소망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미 결혼한 몽룡과 결혼한 유부녀인데 수청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옛날부터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관탈민녀설화라고 있어요. 관탈민녀. 민녀는 민간인 아녀자. 백성들 그 여염집 여자인데 관직에 몸담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민간의 아낙네들을 함부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걸 관탈민녀설화라고 합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백성들을 가혹하게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가혹한 수탈.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한다. 한자성어로 뭐라고요? 가렴주구. 가렴주구. 기억하시오. 자,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은 주제가 거의 대부분 건선징악이에요. 건선징악의 뜻 뭐예요? 건선징악의 뜻 아는 사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춘향이 결국은 행복하게 몽룡과 잘 살았대요. 이렇게 된 건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흥부전에서 흥부는 박을 탔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 됐잖아. 흥부가 그렇게 제비 다리 고쳐주고 마음씨 착한 흥부에게는 하늘에서 뭐를 줬어? 복을 내려줬잖아. 인광복, 뿌린 대로 거둔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다. 그러니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지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햇님이와 달님이 이야기 알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놓고 엄마 다 잡아먹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 어린 남매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동아줄 매달렸다가 어떻게 됐죠? 썩은 동아줄을 잡고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다 벌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이고 행복한 결말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복할 결말이다. 이유가 뭐냐면 권선징악적 주제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는 일 따위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버전 이야기는 학년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돼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 집단, 사회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대표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춘향이는 연려를 대표한다. 연려라고 하는 것은 춘향이처럼 어떤 유혹에도 어떤 그 시련에도 견뎌내고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여자. 이걸 뭐라고 해요? 연려라고 해요. 그러면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물은 뭐야? 변사또처럼 백성들 괴롭히고 여자들 감옥에 가두고 화려하게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이러면 탐관오리의 전형은 변사또. 그 다음에 아까 흥부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비 다리 고쳐준 것뿐만 아니고 흥부는 이런 일도 있어. 흥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거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당시 조선시대에는 매품파리가 있었어요. 매품파리. 죄를 지은 사람이 돈을 주고 나 대신 가서 곤장 10대 맞고 와라.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매품을 팔러 갔거든? 팔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야. 매품을 팔러. 그래서 보니까 다들 사정이 딱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이렇게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가난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매품을 그 사람이 팔도록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엄청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이야기야. 근데 사실 이야기 내용인즉은 그렇게 막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좀 약간 웃기게 표현을 하거든요. 형부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나는 가난한 축에도 못 끼겠구나. 그러고서 쓸쓸하게 돌아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중에서 형이 엄청 못돼 처먹었잖아. 놀부 새끼가. 근데 그 아주 나쁜 놀부 형님에게 한 번도 성을 내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대표 형부가 됩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뭐를 대표할까요? 심청이.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얘기하죠. 연려. 아버님께 연려. 큰일이야. 아버님께 연려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효녀겠죠. 효녀. 자, 연려는 춘향이고요. 연려, 춘향, 효녀, 심청. 그 다음에 영웅, 홍길동, 탐관오리, 변사또, 변학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뭐라고 한다고? 전형적 인물. 알아두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성격 변화가 없으면 일관되게 쭉 나가는 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춘향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용어들 쭉 정리했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5번. 책 보면서 할 거예요. 책 보면서. 자, 88쪽 가보세요. 자, 88쪽에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 찾았어요. 자, 전라도 남원에서 전라도 남원 중초. 자, 실제로 전라도 남원 있다 없다? 있다. 전라도에 가면 남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해마다 춘향 대회가 있어. 춘향이 뽑는 대회. 그래서 미스 춘향, 30대 미스 춘향 이런 거 나와. 그래서 뭐 춘향이 뽑히고 난 다음에 뭐 그 연예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전라도 남원은 그 뭐 어디 동네가 아니라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지명 또는 우리 박시전 하면서 실존 인물 나와요, 안 나와요? 박시전 했었죠. 네. 박시전은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거든. 박시전 내용에도 인조가 나와요. 그다음 박씨의 남편 이시백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의 이름을 집어 넣으면 진짜 사실 같아. 서울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전두광이야. 근데 누가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걸 알아요. 너무 분장을 너무 진짜 너무 실감나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전두광이라고 안 하고 전두환이라고 실제 이름을 썼으면 이게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죠.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보? 많군요. 근데 뭔지는 알죠? 네. 이거 언제 배경이에요? 12.12 군사구태타 배경으로 한 겁니다. 1000만이 넘은 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내려오면 보세요. OTT 내려오면 보세요. 꼭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죠. 노량을 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봤어요? 노량 본 사람. 노량은 봤군요. 사극 좋아해요? 아빠 보면서 추천 비추천. 나 안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반에 되게 졸려요. 그 맞아. 원래 졸려. 명량도 졸려. 나 명량 가서도 졸았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쟁 영화라서 스케일 크게 봐야 돼가지고 나는 극장에서 부자주의거든요. 극장에서 봐도 졸린 걸 집에서 보면 OTT로. 그리고 요즘 TV로도 잘 안 보죠.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선생님들 탭으로 맨날 보는데 뭔가 이어폰 안 끼면 집중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순신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 지명이 나오고 실존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소설은 원래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면 춘향이하고 몽룡이가 실제 전라도 남원에 실존했던 인물이겠어? 그건 아니야. 근데 왠지 남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맨날 미스 춘향 대회가 열리니까 이 이야기 진짜 이야기 아니야? 진짜 이야기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원했던 거야. 이런 재미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막 응원했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자, 성춘향 기생딸이야. 줄쳐. 그 다음 이몽룡 사또 아들이에요. 자, 둘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든 뭐가 있다?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두 사람의 신분상의 차이가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 동그라미. 그 뒤 남원의 새로운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 세모치세요. 변학도. 자,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이야. 얘네가 지금 중심인물이야.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왔다. 변사또. 여기 있나? 여기다가 자, 변사또, 변학도. 중심인물과 반대되는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 반동인물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해요? 반동인물. 주동인물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 자, 변학도는 수청을 들 것을 요구하는데 춘향은 이를 거절하여 옥에 갇힌다. 자, 줄쳐. 춘향은 이를 거절하여 옥에 갇힌다. 그러면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문제겠어? 아니면 이미 결혼한 여자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는 변학도가 문제겠어? 변새끼가 문제인 거죠? 그쵸. 자, 그 뒤 남원의 새로운 한편 장원급제하여 어사가 된 몽룡은 거린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남원으로 돌아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한다. 줄 치세요. 변학도의 생일잔치 줄쳐. 자, 춘향전 내용 중에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두 사람이 막 뭐 연애를 했겠죠? 그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성인들을 위한 어른들의 이야기일까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19금이 있다는 건 절대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내가 말로는 19금 했지만 뭔지 알겠지? 뭐 방에서 얘네들이 뭐 하고 놀았는지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춘향이가 열렬하는 것과 변학도와 같은 나쁜 새끼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장면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 장면이 여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자,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돌아서는 맛이 적으니 운자를 따라 운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통 한시에 글자를 운을 떼줄 테니까 시를 한 편 지어봐라. 요즘으로 치면 삼행시. 삼행시, 글세상, 삼행시 지어보세요. 글, 땡땡땡, 세, 땡땡땡, 상, 땡땡땡. 글세상으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왜? 좀 좋아요. 저기 상품 걸면 되지. 상품. 삼행시니까 뭐 길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게 없다고? 자, 은자를 따라 시 한 수를 지었어요.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했다. 운봉이 먼저, 자, 운봉이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변사또의 친구예요. 사또, 동료 친구입니다. 먼저 운을 뗄 때 높을 꽃자, 기른 꽃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앞사람이 끝나면 앞사람을 받아 뒷사람이 시를 지을 때 어서 또 끼어들어 하는 말이 이 거린도 어려서 글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 동그라미 치세요. 좋은 잔치.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잔치라 함은 변사또의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좋은 잔치라고 했어요. 어디다 쓸까? 자, 사실 좋은 잔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이렇게 화려하게 사치를 즐기고 있는 너는 나쁜 새끼, 이런 속마음을 숨기고 좋은 잔치라고 반대로 표현한 거야. 반대로. 그 다음 뒤에 보면 아주 명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관. 훌륭한 관리로서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너 짱 이런 뜻이야. 근데 말로는 너가 진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사또 같은 사람을 명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조롱이나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해요? 반어법이라고 해요. 시험 나오겠죠? 자, 풍자 효과 있다.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아니니 한수 하겠소이다. 운봉이 반갑게 듣고는 북과 벼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을 백성들의 사정, 여기에서 백성들의 사정은 변사또와 같은 나쁜 새끼 때문에 백성들이 몹시 힘들겠죠? 봉간사또의 정체를 생각해서 봉간사또의 정체 한마디로 말하면 탐관오리. 그래서 지을 시가 이겁니다. 별표 치세요. 금술잔에 좋은 술 줄치시고 수많은 사람의 피 줄치시고. 자, 앞에 거 뒤에 거. 자, 앞에 있는 술 뒤에 있는 피. 지금 이 생일잔치에 이렇게 마련된 술은 백성들이 흘린 피가 된대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중에서 원관념이 뭘까요? 술. 얘가 원관념일까요? 얘가 원관념일까요? 뒤에 거요? 술이요. 피, 술 손들어. 자, 피 손들어. 아니, 손을 드셔야죠. 자, 반반이네요, 반반. 지금 여기에 금술잔에 좋은 술이 있죠. 그 술을 보니 백성들이 피 흘리고 피땀 흘려 벌어들인 세금을 이딴 식으로 술을 마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원관념이에요. A가 원관념이죠. 얘가 보조관념이에요. 피를 술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상차림에 올라온 술은 만백성들이 피 흘리며 피땀 흘린 고열을 이렇게 다 모아서 흥청망청 쓰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얘가 원관념이야.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봐봐. 옥쟁반에 좋은 안주. 자, 옥으로 만든 아주 화려한 쟁반에 안주가 있어. 엄청 맛있는 삼해진미가 올라왔겠죠. 만백성이 흘린 기름이다. 자, 기름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피, 기름. 백성들이 흘린 땀방울. 그들이 땀방울을 흘려서 낸 세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술과 안주로 허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앞에 있는 건 변사또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데 쓰고 있어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변사또의 모습. 근데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걷어들인 것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촌농 떨어질 때 촌농. 자, 촌농도 똑같아. 자, 촌농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생일 잔치 하면 진짜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야.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조명 있죠. 조명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촛불을 여기저기 켰겠죠. 그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소리, 백성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다음 앞에 마지막 노랫소리, 풍악을 울려라 이딴 거 있잖아요. 자, 촛불도 켜고 풍악을 울리고 술 마시고 좋은 안주 먹고, 여기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니 백성들의 고통이 여기저기서 원성이 원망스러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구나. 아휴 답답하다. 한탄되는 이런 마음을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누가 봐도 이 시를 읽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느낌을 눈치를 채야 되거든. 근데 유일하게 운봉영장만 눈치를 채고요. 변사 또는 정작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술만 먹고.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술에 취한 변사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를 바라본 운봉은 앞불싸 일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 이몽룡의 정체가 뭔가 남다르다 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운봉 영장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운봉이 공연 불러 분부한다. 야 일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듣고 난 다음에 운봉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단속을 시켜. 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여기저기 단속을 시키고요. 그 우왕좌왕하면서 단속하는 사이에 어사또는 돌아가서 암행어사 출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볼게요. 자, 자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장 혼을 잃고 삼세곳 입은 나졸들은 분주하다. 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좌수 별감, 자 줄치세요. 좌수 별감 이방 호장 나졸 모든 수령들. 자, 도망가는데 그 꼴이 아주 가관이다. 이들이 지금 큰일 났다 앞불싸 하면서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그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도장, 괴 잃고, 자, 도장을 넣는 상자를 도장괴라고 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도장 사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담아놓는 이런 그 함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유밀가 들고 이제 여기 생일 잔치니까 여기에 막 옛날 과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전통 과자. 그런 것들을 막 들고 병부 잃고, 병부는요 이제 보통 그 공문서 같은 거 있잖아. 공무원들 일하는 곳에 보면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병사들 이름 같은 거 적어놓은 병부 잃고, 송편 들고. 자, 송편 왜 드는 거야? 여기 지금 상차림 해놓은 게 막 뒤죽박죽 되고 여기저기 탄건은 동그라미쳐. 자, 보통 사람들이 남자들이 갓을 이렇게 쓰잖아요. 갓을 쓰면 그 안에 이렇게 또 쓰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아냐? 그 남자들 머리 이렇게 갓 쓰기 전에 안에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다 쓰는 거. 그 남할때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이게 객관식 문제로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남할때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진짜 대박. 완전 올해 한 해 동안 남할때 문제를 너무 짜증나게 내는 특정 학교 어떤 선생님이 계셨었어. 진짜로. 막 50개씩 막 남말뜻을 내주시는 거야. 그게 그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야. 다른 수업은 안 한대. 그냥 남말뜻만 내준대. 영어 아니고요. 국어요. 국어 시간에. 그것도 고1씩이나 된 애들을 자꾸 남말뜻을 막 자꾸 나눠준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진짜 서술형으로 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틀린 문제 중에 한 문제였어. 어떤 학생이 이걸 틀렸더라고. 탄건, 망건 두 개가 있어요. 탄건하고 망건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관. 자, 용수는 얘들아 보통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칼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묶어놓고 발에도 족쇄 차고 막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둥글게 통으로 만든 거야. 통으로. 용수 쓰고 갓 잃고 밥상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갑자기 칼집 쥐고 오줌을 왜 넣는 걸까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렸다. 부서지니 검은 고야 깨어지니 북과 장고라. 여기까지.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요거 써준 게 있어요. 특정 장면에서
과장, 열거,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곳이 있다고. 이 장면이 그 장면이야. 지금 다들 뭐하고 있어요? 허둥지둥 달아나고 있어. 암행어사 출두한다고 하니까. 근데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어떤 놈은 오줌을 싸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송편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 쓰고 막 다니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매우 긴박감 있게 아니면 매우 엄숙하게 아니면 매우 웃기게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허둥거리면서 웃기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곳에 모인 사람들 다 한자락하는 주변에 있는 막 이런 관직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 마을에 있는 사또, 이 마을에 있는 좌수별감 이런 사람들 왔으니까 일반 평민들도 아닌 변사또의 생파에 초대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꽤 그래도 직책이 좀 있지 않겠니? 근데 그들의 모습에서 전혀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들은 지금 풍자 대상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달아나는 모습으로 해야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암행어사 출두했으니까 니들은 이제 끝장났다. 이런 통쾌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비판, 풍자, 효과를 높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장면 극대화라고 해요. 장면 극대화. 자,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한 장면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장면. 약간 조금 웃음도 빵 터질 수 있고 막 긴장감이 막 조마조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면들. 장면 극대화. 적으시고 자, 본관사또 똥을 싸고 줄쳐. 본관사또 똥을 싸고 멍석구멍에 생지 눈뜨듯하고 생지 눈뜨듯하고 그러니까 진짜 고을 사또가 도망가는 생지처럼 그 다음에 똥을 진짜 싸지는 않았겠지만 신용을 냈겠죠.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것도 뭐야? 희화화한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변사또가 풍자 대상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고요. 우스꽝스럽게를 다른 말로 희화화라고 합니다. 희화화. 희화화. 자, 그래서 가나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며 급히 내뱉는 말이 어우 추워라 문 들어온다 문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목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순서 바람이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래야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풍자. 자, 여기는 실수로 잘못 쓴 게 아니라 일부러 바꿔 쓴 겁니다. 순서 바꾸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도치. 도치. 잘했습니다. 자, 말의 순서를 바꿔서 웃음을 유발한다. 자,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자, 말장난.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이야. 요즘 말로 하면 뭐 드립 치는 거겠죠. 근데 드립도 가가면서 쳐야지. 아무거나 치면 안 된다. 그 애들 막 하는 것 중에 막 엄마를 막 해가지고 소재로 해서 드립 치는 그 개 막나니 새끼들 진짜 내가 아직도 열받네. 그런 걸 남자애들이 하더라고. 나 여자애들이 하는 건 못 봤어. 여자애들도 혹시 하나? 남자애들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지엄마? 지엄마인지 아니면은 그 어머님 성함을 가지고 서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재미있게 말장난 치는 거 이거를 문학에선 뭐라고 하냐면 언어유희라고 해요. 언어유희.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몽룡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딸 춘향이가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 월매는 몽룡이 때문에 내 딸 신세가 망쳤으니까 이몽룡이 아주 그냥 원망스럽고 꼴보기 싫겠죠. 근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짓골을 한 이몽룡이 짜장하고 나타난 거야. 월매 기분이 어땠겠어? 이 새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월매가 자 몽룡이에 대한 자신의 그런 어떤 울분 그리고 못마땅함을 담아서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지 새끼 한 마리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리고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꼬라지 좀 봐라.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도령의 이자는 이몽룡의 이자는 성씨 이자 쓸 때 이예요.
근데 2도령, 3도령이라고 얘기한 건 그 성씨 이자가 아니라 1, 2, 3, 4 숫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드립을 친 거야. 그 다음에 서방인지 남방인지 할 때 이 서방은 동서남북 서가 아니에요. 남편, 남의 편 할 때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말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웃음을 유발하는 거. 이런 것도 언어 유희야. 요거는 숫자 2하고 성씨하고 그 다음 동서남북 할 때 서하고 서방할 때 서하고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대신 뭐는 같다? 소리는 같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동음이의어. 자,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됩니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도 있다. 자, 문제 볼게요. 스킬박스는 1번 보세요. 스킬박스 먼저 가운데. 자, 봉간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 동그라미 치세요. 대비시켰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은유적으로. 자,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발,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한시를 쓴 건 판소리계 소설이 일반적인 평민들의 말투도 쓰지만 누구의 말투도 많이 쓴다? 양반들이 썼던 유식한 말투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건 이중 언어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서술 방식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문장 구조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엇을 읽고 이런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니까 리듬감이 살려집니다. 리듬감 동그라미 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요. 리듬감을 살리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A 부분 선생님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장면 극대화 있는데 보시면 글자 수가 대체로 4글자씩 반복된다. 좌수, 별감, 넋을 읽고 이병호, 장호를 읽고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리듬감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언어의 별표라고 했어요. 바람하고 바람하고 물과 목이 위치를 바꾸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희화화 동그라미. 희화화가 무슨 뜻이라고요? 행동이 우스꽝스러운 걸 희화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도망가다가 똥을 싸던가 아니면 깜짝 놀라서 오줌을 싼다던가 쇠항지처럼 도망간다던가 이런 걸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자, 89쪽 문제 1번.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신분을 숨긴 채 암행어사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몽룡이 하려는 말은 뭘까요? 2번입니다. 백성들의 고통. 그 다음 A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비슷한 구조는 문율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4번 니은을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하면 자 원래는 맞게 하려면 뭐예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와라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근데 왜 바꿔서 썼다고요? 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변사또를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됐어요?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90조. 자,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하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줄 볼게요. 셋째 줄 90조. 저 계집은 무엇인고? 향리가 아랜다.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가에서 포악을 떤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한 년이 수절한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살기를 바랄 것이냐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줄치세요.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자, 몽룡은요 춘향이를 보고 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요거는 춘향의 절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 춘향이가 변사또의 명을 거역하고 이렇게 모진 고초를 겪었잖아. 이제는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새로운 놈이 왔으니까 마음을 또 고쳐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 내 수청도 거절할 거냐?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어사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짐짓 한번 다그쳐 보는 것인데 춘향은 어이없고 기가 콱 막힙니다.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명관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내려오는 사또들마다 다 나한테 수청을 들라고 하는지. 나는 지금 이미 결혼한 몸인데 똑같은 놈들이 내려왔다는 뜻이야. 명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자, 높은 절벽 동그라미. 자, 높은 절벽하고 높은 바위 동그라미. 변치 않는 춘향을 의미합니다. 자, 바람, 세모.
근데 그 바위가 바람이 불면 넘어질까요? 바위는 넘어지지 않아요. 절벽 깨집니까? 안 깨져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이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절벽하고 바위가 모름이 한다고? 춘향. 바람은 모름이 한다고? 시련, 고난. 적고 있죠? 그 다음 푸른 솔 동그라미, 푸른데 동그라미.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와 대나무. 누굴까? 춘향이에요. 그 다음에 눈 세모치세요. 자, 폭설이 엄청 내려. 지금 그 나뭇가지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나무 유일하게 딱 뭐예요? 소나무 솔 이렇게 나 있는 거 있죠? 눈이 내려도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나무들은 다 어때? 가지만 앙상하지. 다 낙엽지고 그래가지고. 자, 푸른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춘향의 또 절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눈은 앞에 있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바뀔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춘향이를 보면서 이몽룡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못내보 내심 좀 기뻐했겠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춘향이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춘향이가 몽룡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얼씨구 좋으시고 어산한 건 좋으시고 남원읍에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남원읍에 가을이 들었다는 건 변사또의 횡포 가을 세모치세요. 변사또의 횡포로 낙엽처럼 내가 죽을 줄 알았다는 뜻이야. 그럼 낙엽의 원관념은 뭘까요? 춘향이요. 객사의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약꽃 줄쳐. 봄바람에 핀 오약꽃은 봄바람이 불면 벚꽃이 막 만개하듯이 몽룡이 날 찾아왔다는 뜻이야. 자, 봄이 되면 오약꽃이 핀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몽룡이 날 살리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꿈이냐 생시냐. 꿈이라면 깰까 걱정된다. 이런 내용으로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스킬박스 볼게요. 자, 몽룡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춘향의 절개를 시험했습니다. 춘향은 어사또의 부당한 요구에 변하지 않는 줄쳐 변하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여자. 한 단어로 뭐라고요? 열려 춘향.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몽룡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반어법 발표라고 했습니다. 반어법의 뜻은 반대로 말해서 반대. 말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거.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실제와 반대로 동그라미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사또마다 부정한 관리라는 것을 뭐한다? 비판 동그라미. 자, 중의법은요. 봄바람에 핀 오약꽃이 날 살린다에서 오얏을 의미하는 한자 그 이자가 이몽룡 할 때의 성 이자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약꽃은 꽂히면서 줄쳐 꽃인 동시에 이몽룡을 나타낸다. 이런 걸 중의법이라고 해. 한 단어 두 가지 의미. 자,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걸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91쪽 5번. 자, 일치하는 것은 2번입니다. 수청을 요구하는 사또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A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 기억과 같은 표현법은 2번이야. 지각했는데 빨리 왔다고 표현했으니까 비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요. 말의 차례를 바꾸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말의 차례를 바꾸는 건 도치 X 5번. 자, 그 다음 92쪽 밑줄 치고 읽었어요. 열심히 읽어. 자, 93쪽 1번. 자, 꼭 읽고 오시고요. 읽고 와야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더 된다고 했습니다. 밑줄 어디 있어요? 밑줄. 지금 와서 친 거 아니니? 집에서 했니? 요즘 옷꽃게를 안 봐서 아주 행복하죠? 자, 93쪽 1번. 천만당부. 간곡하게 당부하다. 천만당부. 93쪽. 그 다음 2번. 일의 까닭. 두 글자 뭐예요? 사정. 그 다음 3번. 낭군의 뜻은 디귿. 남편. 연인. 그 다음 백년해로. 한평생 부부가 되어 잘 살아봅시다. 니은. 의구심. 믿지 못함. 기억. 자, 그 다음 4번. 어떤 곳에서 떠난다. 위에서 뭘까요? 떠난다. 하직. 그 다음 니은. 정치 잘하는 이름난 관리. 명관. 배불리 먹는다. 포식.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안다. 염치. 너는 이렇게 염치가 없니? 부끄러움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법 할게요.